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이제 세팅 부분은 다 했고요. 이제 프로그램을 좀 해야 되는데, 이 프로그램에 대한 소스 부분은 여러분들이 코딩하는 시간을 좀 줄여드리기 위해서 그때 그 테스트 03 언더바 JINSE에 테스트 03 언더바 JINSE의 .vb라는 파일을 에디터, 노트패드 이런 걸로 한번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열어보시면 요런 코딩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요 코딩을 여기 퍼블릭 클래스 여기 요 아래 프리베이트부터 시작해서 여기 하단에 엔드 클래스 바로 전 단계 엔드 서브까지. 자, 처음에 퍼블릭 클래스 여기 프리베이트라고 되어 있는 부분부터 엔드 클래스 바로 전 단계에 있는 부분까지 복사를 하시고요. 여러분들께서 이제 만드신 소스의 소스 부분에 마찬가지로 해당하는 똑같은 영역에다 그냥 오버라이트 시켜주시면 됩니다. 여기 퍼블릭 클래스부터 엔드 클래스 사이에다가 그냥 붙여넣기를 해주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복사를 했는데 특별하게 밑에 물결 그런 거 없으면 정상적으로 잘 반영이 된 겁니다. 자, 이 소스를 설명을 드릴게요. 비주얼 스튜디오는 모든 이벤트를 핸들스라는 걸로 처리가 됩니다. 핸들스, 체인지드가 됐든, 어떤, 클릭을 했든, 아니면 더블 클릭을 했든, 어떤 이벤트에서 발생되는 모든 내용들이 핸들스라는 것을 거쳐서 처리가 됩니다. 이게 폼 로드라는 거는 mybase.load,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이 딱 로드가 됐을 때 이런 것들을 실행을 해라 라고 정의가 내려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저희 표준 코딩이 아니고 비주얼 스튜디오 코딩에 의해서 이렇게 코딩이 진행된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 표준 코딩은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mybase load라는 거는 이 프로그램이 화면에 완전히 바인딩 되면서 이제 로드가 되는 과정에서 처음에 실행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이 부분을 실행해라 라는 영역으로 보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G10.focus라는 거는 요 그리드가 G10이잖아요. G10.focus라는 건 이게 우리가 커서 깜빡깜빡하는 커서가 이제 어느 곳으로 가라 이렇게 포커스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오브젝트에는 다 포커스라는 명령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의로 포커스를 지정을 해줬고요. 자, initForm이라는 선언문이 있어요. 요거는 이런 핸들스라는 어떤 이벤트가 아니라 어떤 선언된 처리 객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initForm, 폼에 대한 초기치를 봅니다. 자, check required라는 이거는 시스템 8에 있는 그 함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함수. 현재 있는 폼을 분석을 해서 현재 있는 폼에서 필수 입력 값에 대한 정의를 내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check required라는 거는 check required 가로 열고 어떤 오브젝트를 입력을 하면 오브젝트를 확인을 해서 오브젝트에 어떤 밸류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밸류가 있다면 true를 반환하고 없다면 false를 반환합니다. 여기 보시면 check required라는 오브젝트를 클릭을 하면 public shared function check required라고 해서 오브젝트를 총 10개까지 받을 수 있다라는 그 선언이 돼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맨 끝에는 as bool 함수로 리턴이 된다라는 함수다라고 정의가 나옵니다. 이렇게 비주얼 스튜디오는 이런 기본적인 항목들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얘는 하나만 입력을 해도 되는 건 나머지 이 두 번째부터 10번째까지 나머지 항목에 대해서는 옵셔널로 정의가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옵션. 그러니까 넣으면 넣은 대로 확인을 하고 안 넣으면 안 넣은 대로 확인하지 않고 넘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체크 리콰이어드. 우리가 디자인상에서 만들었던 그
std 이어의 값이 연도의 값이 있어야 되겠죠. 연도의 값이 없으면 equal false면 exit serve 요 밑에 어떤 문장을 실행을 해야 되는데 그 문장을 실행하지 말고 중간에 빠져나와라 라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DIM이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declare 선언하듯이 비주얼 베이직에서는 DIM이라고 변수 선언문에 대한 명령어로 보십니다. FRDT라고 임의로 명칭을 정해서 이거는 날짜 형식으로 선언했습니다. 날짜 형식으로 선언했는데 연도에 월 1로 하면 1월 1일이 되겠죠. 그 다음에 월에 12월 1일 하면 12월 1일이 되겠죠. 그래서 어떤 뭐 조건을 둬서 이제 처리하려고 하는데 여기 또 하나 선언한 건 CNT라고 해서 인티저로 뭔가를 선언했습니다. 요거는 date diff라는 거는 날짜를 연산하는 함수인데 날짜의 어떤 차이를 구하는 함수입니다. date diff는 중간에 인터벌이 있는데 인터벌이 뭐 day 그러니까 월로 할 수도 있고 연간으로도 할 수도 있고 일자별로도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인터벌을 지정을 하면 그거만큼의 차이를 구하는 함수예요. 이건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해주는 함수고요. 그래서 데이트 인터벌은 month, 월 단위의 차이를 구해라. 1월부터 12월까지의 월 단위의 차이를 구하면 답은 뭘까요? (1월부터 12월까지의 월 단위의 차이를 구하면 11개월이 나오죠. 그쵸? 1월부터 12월까지 월 단위 차이를 하면 11개월이 나오죠. 그쵸? 자, 그래서 얘는 i는 0부터 11. 0부터 11이라는 거는 12번 돌겠다는 거죠. 그럼 12개월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컬럼 anim이라는 걸 선언했고요. 자, 포맷 명령어는 우리 포맷 지정하는 겁니다. 데이트 add라는 것도 비주얼 스튜디오에 있는 기본적으로 내장형 함수인데 데이트 add 날짜를 덧셈을 하라는 얘기겠죠. 근데 인터벌은 월 단위로 날짜를 덧셈을 해라. 또는 일 단위로, 시간 단위로, 분 단위로, 초 단위로 이렇게 계산하는 그 인터벌 기준값을 넣어주면 월 단위로 계산을 합니다. 자, 1월 1일입니다. 자, 1월 1일이에요. 0. 자, 1월 1일에서 0을 더해요. 1월 1일에서 0월을 더하면 1월이겠죠? 그렇죠? 1월은 1월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포맷을 YYMMDD 포맷으로 값을 가져오고 자, 값이 이제 포문이 돌아서 1이 됐어요. 그러면 1월 더하기 1 하면 2월이 되겠죠. 그리고 11월 여기에 이제 빙글빙글 돌면 이제 12월까지 이제 가겠죠. 11월 더하기 1 하면 12월. 그래서 총 12번의 반복문을 이제 수행한다라고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여기 좀 어려운 코딩이 있는데 redeem이라는 명령어가 있어요. redeem이라는 건 명령은 뭐냐면 저 메뉴에 프리베이트 해서 2차원 배열 함수를 2차원 배열 변수를 선언했어요. 이렇게 전역 변수로. 요거는 이제 이 프로젝트에서 전체적으로 다 쓸 수 있는 변수다라고 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지역적으로 놓은 게 아니라 전역적으로 이렇게 선언을 해 놓은 거거든요. 근데 2차원 배열인데 1,0 해가지고 2차원 배열을 했는데 얘가 루핑을 돌면서 하나씩 증가를 시키는 거예요. 값을. 이거 redeem이라는 거는 현재 있는 그 선언된 거에다가 좀 더 그러니까 다시 재선언한다라는 거죠. 원래는 1,0이었어요. 자, 1,0이었는데 i라는 값이 0부터 10일까지 가죠. 그래서 1,0, 1,1, 1,2 해가지고 1,11까지 재선언을 해주겠다라는 얘기고, 근데 재선언을 할 때 옵션은 프리저브라는 이 옵션이 하나 있는데 이 옵션을 사용을 하면 기존에 그 재선언되기 전에 입력됐던 값은 버릴 거냐 살릴 거냐라는 옵션이에요. 이거 좀 굉장히 좀 복잡한 내용이라 이건 그냥 그렇구나라고 해서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쓰면 된다라는 걸로 우선 넘어가셔야지 이걸 이해하는 개념까지 이제 가면 상당히 좀 시간이 좀 많이 걸려요. 이 개념 이해하는 게 좀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그 변수 선언하는 것 중에 이미 값이 들어가 있는 값을 버리지 않고 살리면서 그 다시 재선언을 하면서 쉽게 말하면 요만했던 풍선에 바람을 불면서 풍선의 양을 좀 키워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어떤 그냥 빈 안에 빈 공간만 늘려놓는 게 아니라 뭔가를 집어넣긴 집어넣는데 살리면서 공간을 확장해서 그 선언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선언된 값에 1차원 배열에는 컬럼 값을 넣고 2차원 배열에는 디스크립션 값을 넣어줍니다. 근데 이렇게 해주면 우리가 YYY-mm이라고 하는 그 값이 stdmon이라는 값으로 저장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뭐 몇 월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그 컬럼의 타이틀로 지정이 되게 됩니다. 최종 마지막으로 grid.insert array columns 하면 이 배열을 분석해서 시스템이 피보팅 컬럼을 만들어 주는 거죠. 아까 우리가 히든 stdmon 그 다음에 qty라는 걸 히든으로 해놨잖아요. 그걸 두 가지를 키 마스터 데이터 값을 가져다가 얘가 똑같이 배열 형태로 옆으로 쫙 뿌려주는 거예요. 컬럼 복사를 해주는 거죠. 자,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제 다 끝나면 오픈문을 이제 실행을 합니다. 미점 오픈. 이 부분은 우리 그 프로그램 그 예제 뭐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 개발 순서, 기능 샘플 이런데 다 녹아 들어가 있는 그런 명령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 뭐 미점 이런 내용들.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뭐냐면 이제 우리가 사람이 그러니까 유저가 메뉴 버튼을 클릭했을 때 중간에 인터럽트해서 중간에 가로채기를 해가지고 별도로 예외 처리를 하고 싶으시면 이런 코딩을 해가지고 예외 처리를 하면 사용자가 버튼을 눌렀을 때 시스템이 다 처리하기 전에 중간에 가로채기를 해서 뭐 예외 처리, 뭐 뉴 버튼을 누른다, 뭐 오픈 누른다, 세이브를 누른다, 뭐 삭제 버튼은 아예 뭐 기능 자체를 뭐 못하게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장 행위를 할 때라는 문장인데 저장 행위를 할 때 혹시 연도 값이 필수로 이제 들어가 있는지 안 들어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고 저장 행위를 한다라고 하면 됩니다. 여기 미점 세이브라는 행위를 하면 미에 종속되어 있는 워크셋은 순차적으로 전부 다 한 트랜잭션으로 저장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미점 세이브에도 안에 옵션이 있어요. 이 가로 열고 해가지고 옵션을 보면 여기다가 워크셋 코드를 넣어주면 그 특정 지정된 워크셋만 저장하게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안에 값을 입력을 하지 않으면 그 전역적으로 거기 그 폼에 종속된 워크셋은 전체 다 수정됐다든지 삭제됐다든지 신규로 등록한 워크셋은 다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 보면 그 g10.cellValueChanged라는 핸들, 이것도 마찬가지로 핸들 씁니다. 이거 어떤 이벤트죠. 이거는 선언문이라기보다는 어떤 이벤트입니다. 그러니까 그리드에서 어떤 셀이 변경이 됐다. G10 여기 G10 자 왼쪽 상단에 보시면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G10을 한번 클릭해 보시겠어요? G10 클릭하시고 오른쪽에 보시면 Cell Value Changed라는 이벤트가 검은색으로 볼드체로 이렇게 보이죠? 자, 여기 이 콤보를 드롭다운 하면 여기 있는 것들이 그리드에서 발생될 수 있는 그 이벤트 리스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이벤트라는 건 사용자가 어떤 행위를 하는 거죠. 뭔가 뭐 셀의 값이 바뀌었다든지 바뀌고 있는 중이랄지 뭐 어떤 그 로우가 바뀌는 중이 바뀌었다든지 바뀌기 전이랄지 아니면 무슨 컬럼 아까 우리가 저기 그 품목 코드를 찾을 때 그 버튼을 클릭을 했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중간에 뭐 마우스를 클릭했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을 중간에 우리가 캡처해서 그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어떤 예외적인 사항들을 이제 코딩으로 처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개념 부분은 그 비주얼 스튜디오 비주얼 베이직, 비주얼 스튜디오에 대한 부분으로 한번 좀 별도로 따로 한번
공부를 좀 해주셔야 될 것이 필요할 것 같기도 하고요. 자, 여기 보면 컬럼 네임이 여기 셀 밸류 체인지드라는 거를 이벤트가 발생하면 얘는 모듈이 어떤 걸 넘겨주냐면 샌더 어떤 오브젝트가 그런 행위를 했지? 그리고 그리드니까 어떤 컬럼이 있겠죠? 어떤 컬럼이 그런 일을 했을까? 어떤 몇 번째 로우에서 그런 일을 행한 거야? 그리고 바뀐 값은 뭐지? 이런 것을 기본적으로 제공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걸 가져다가 자 그러면 바뀐 컬럼에 대한 정보가 있죠. 그러면 그 컬럼이 그 연도와 관련된 컬럼이다. 즉 월, 1월, 2월, 3월, 4월 우리가 입력할 수 있는 건 두 가지가 있어요. 품목 코드를 입력할 수 있고 팝업으로 그거에 의해서 셀 밸류 체인지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각각 셀의 값을 그 월 1월부터 12월까지 값을 수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값이 수정이 되면 썸 컬럼 해가지고 여기 썸 컬럼 가면 그리드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썸 QTI에다가 값을 썸한 값을 넣어줘라 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제가 조금 이름을 좀 고치겠습니다. 이게 썸 QTI로 우리 매핑을 안 하고 TOT QTI라고 우리 컬럼을 입력했죠. 썸 QTI를 TOT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TOT 이거 안 바꿔주시면 이따가 오류 납니다. 네. TOT QTI로 바꿔주시고요. 그 다음에 한번 제대로 빌드가 되는지 한번 빌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빌드. 자, 빌드 다 됐으면 자 실행을 해주세요. 자, 여러분 실행이 정상적으로 됐다면 저처럼 이렇게 나올 거예요. 자, 이렇게 1월부터 12월까지 제대로 표현되나요? 자, 우선은 이게 저는 이제 화면이 적어가지고 우리 매핑 정보에서 픽스라는 걸 한번 둬 보겠습니다. 저는 픽스는 고정이라는 컬럼으로 이렇게 고정을 해놓으면 저같이 화면이 넘어가는 사람들은 품목 코드는 고정이 된 상태에서 이렇게 되겠죠. 자, 우리가 워크셋에 대해서 한번 집중해 보겠습니다. 자, 워크셋을 보면 내용을 봤을 때는 이 셀렉트 쿼리는 분명히 언바운드는 이해가 되실 거예요. 분명히 데이터 로우 형태로 가져오는 거고 쿼리 자체를 가지고 이렇게 피봇하는 기능은 없다. 그냥 쿼리는 보면 그냥 있는 대로 그냥 쿼리는 뿌려준다 라고 분명히 보이실 겁니다. 업데이트 문장 한번 보겠습니다. 인서트 문장 언바운드 돼 있는 형태로 데이터를 저장하는 겁니까? 아니죠. 그냥 인바운드 형태로 데이터를 저장합니다. 데이터 로우 형태로 저장이 돼요. 그러니까 데이터는 분명히 가로로 뿌려졌는데 저장할 때는 그냥 우리가 인바운드 마치 사용자가 품목 코드 하나 입력하고 1월 입력하고 값 입력하고 품목 코드 입력하고 2월 입력하고 값 입력하는 것과 똑같은 형태의 저장문이 구성이 됩니다. 저장문을 이렇게 하나씩 뽑아내는 게 아니고요. 업데이트문도 마찬가지예요. 삭제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처리되느냐? 자, 우선 한번 조회를 한번 해보고 자, 행 추가를 해서 품목 하나만 등록해 봐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1월, 2월, 3, 4, 5, 6, 7, 8, 9, 10, 11, 12. 자, 이렇게 한번 등록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등록한 상태에서 지금 현재 상태는 아직 저장을 안 한 상태죠. 지금 보시면 지금 데이터 아무도 지금 저장한 게 없죠. 자, 그러면 지금 언바운드로 되어 있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 만약에 오류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해보죠. 자, 제가 저장이라는 버튼 눌렀습니다. 그리고 다시 여기 가서 자, 제 저장이라는 버튼을 눌렀는데 성공하신 분 또 계시네요. 1월부터 12월까지 1, 2, 3, 4, 5, 6, 7, 8, 9, 10, 11, 12 이렇게 등록이 됐죠. 그러니까 화면은
분명히 언바운드인데 데이터 DB에 저장할 때는 그 테이블에 맞게 인바운드로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시스템은 요 셀 하나하나를 데이터 로우로 인식을 해서 실제 저장할 때 데이터 로우 형태로 저장이 됩니다. 물론 이제 이걸 뭐 품목 코드를 뭐 바꾼다든지 뭐 이렇게 뭐 만약에 제가 1월 달을 10일로 바꿨습니다. 1월 달을 10일로 바꾸면 해당한 내용을 가보면 1월이 10일로 바뀌었다라는 게 확인이 되죠. 이렇게. 그리고 최초 생성하는 시점은 16시 05분 52초. 이거 다 똑같죠. 그렇지만 16시 06분 43초에 반영이 됐다. 수정됐다라는 내용으로 이제 표현이 됩니다. 원리는 지금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중단점 같은 거 한번 걸어 보겠습니다. 자, 프로그램을 완전히 언로드 한번 시켜보고요. 자, 언로드 한번 시켜보고 중단점 거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우리 프로그램 소스에서 자, 여기 G10점 포커스에다가 빨간 버튼 여기 눌러봅니다. 여기 누르면 빨간 버튼, 여기 중단점을 설정하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 메뉴를 한번 호출해 볼까요? 자, 개발에 딱 하면 자, 그러면 비주얼 스튜디오가 이렇게 깜빡깜빡합니다. 그럼 비주얼 스튜디오 가보면 프로그램은 아직 로드가 안 돼 있고요. 요 상태에서 계속 스탠바이 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 단계 아직 안 넘어갔어요. 중단점을 이렇게 걸 수가 있어요. 자, 그럼 포커스가 됐으면 이렇게 포커스가 됐고, 자, 그러면 이니트 폼이라고 다 정의가 되어 있는데, 아, 그러면 이런 것들은 그럼 어떻게 들어가지? 자, 그러면 제가 자, 우선은 중단점을 걸고 F5를 누르면 그냥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요. F8을 누르면 한 단계씩 실행이 됩니다. F8을 누르면 한 단계씩 실행이 돼요. 이렇게 한 단계씩. 그래서 이게 마우스에다가 그 변수 같은 곳에다가 마우스에다가 이렇게 값을 이렇게 클릭을 이렇게 살짝 이렇게 갖다 대면 지금 요런 값들이 지금 들어갔군. 이게 확인이 돼요. 자, 1월부터 12월까지 월로 체크를 하면 CNT는 11개월 나오죠. 11개월. 0부터 11개월 하면 총 12개월이에요. 자, 처음에 컬럼 네임을 봤더니 i가 0일 때 컬럼 네임은 2018-01이라는 값으로 갑니다. 그리고 요건 지금 2차원 배열이라고 말씀드렸죠. 2차원 배열의 값이 들어가기 전에는 지금 현재는 이렇게 돼 있었어요. 0, 1 그리고 값이 nothing이었어요. 그 다음에 요걸 값을 넣었을 때는 다시 들어가 보면 2018-01이라는 값이 넣어졌고 또 이렇게 값이 들어가면은 2018-01에 1월 이렇게 해서 12번을 돌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요게 저장하는 방법은 어떻게 됐는지 이제 설명을 드리면 아까 설명드렸다라는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 매핑 정보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마스터 키, 마스터 데이터, 디테일 키, 디테일 데이터 이게 바로 그게 정답이거든요. 이렇게 설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 뭐냐면 기준은 이겁니다. 키는 프라이머리 키다. 그 다음에 데이터는 프라이머리 키에 종속된 데이터다. 그 부분에 대한 개념이 먼저 이루어지면 되고요. 자, 마스터 키는 뭐냐면 왼쪽, 그러니까 그룹핑된 값의 집합체다라고 보시면 돼요. 마스터라는 개념은 왼쪽에 그룹된 거. 요 그룹을 날짜를 그룹을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품목 코드를 위에다 깔아 놓을 수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어떤 항목에 예를 들어서 불량 항목이 있어요. 어떤 아이템에 불량 항목이 있어요. 그러면 어떤 아이템이 있고 불량 항목을 상단에다가 다 깔아놔요. 그래서 그거별로 무슨 값을 입력할 수도 있겠죠. 언바운드로 해가지고. 그러면 실제로 데이터는 품목의 무슨 불량, 품목의 무슨 값, 이렇게 인바운드로 데이터는 저장이 되는 거예요. 이건 지금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예제를 했지만 이 날짜뿐만 아니라 어떤 것도 다 됩니다.
그리고 시스템 중에는 이런 항목들을 가져다 쓰는 것도 많고요. 자, 그리고 마스터라는 개념은 왼쪽에 있는 집합체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그 다음에 디테일이라는 거는 피봇되는 항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데이터를 가지고 오는 쿼리는 언바운드 쿼리가 아니고 인바운드로 해서 쿼리가 와요. 제가 한번 쿼리를 한번 캡처해 볼까요? 자, 조회를 누르면 자, 요렇게 쿼리가 왔죠. 이 쿼리를 가져다가 SQL에서 하면 쿼리가 언바운드로 가는 게 아니라 인바운드로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는 거는 그리드로 말하면 12개의 로우가 만들어져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시스템이 저렇게 설정을 해놓으면 그룹핑 되는 것들에 대한 것들, 즉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게 그룹이죠. 얘까지 포함해서. 얘를 그룹으로 해서 왼쪽에다 뿌려놓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있는 거를 언바운드로 옆으로 스프레드로 뿌려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이터는 실제로 그렇게 갔지만 시스템이 요 녀석은 언바운드에 대한 정보들이구나 라고 해서 일일이 컬럼에 대한 정보를 가져다가 하나씩 데이터 로우로 만들어 가지고 처리를 한다. 그렇게.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좀 효율적으로 사용자가 입력할 수 있는 중복 입력을 피할 수 있는 그런 방법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뭐 첫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예전의 방법론은 연도, 그다음에 품목 코드, 그리고 컬럼이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뭐 이런 식으로 됐죠. 예전의 그 전통적인 방식은. 근데 그 방식이 물론 그 방식에 맞게 설계는 했지만 실제로 특정 월을 값을 가져온다라는 건 거의 하드코딩으로 처리하는 방법 말고는 좀 값이 좀 가져오는 부분이 좀 어렵겠죠. 물론 이제 다이나믹 쿼리로 뭐 처리를 하면 뭐 다 되겠지만 그래서 이렇게 전통적인 방법 말고 이렇게 언바운드로 해서 저장하는 방법론에 대해서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리고 각종 이제 이런 뭐 중단점을 건다든지 뭐 이런 행위들은 그 비주얼 스튜디오의 그냥 UI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한번 그 관련 정보들은 한번 뭐 인터넷이나 뭐 이런 정보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지금 이 시간까지 그 개발 관련한 교육은 마무리를 하고요. 제가 근본적으로 좀 이렇게 좀 알려드리고 싶었던 좀 정보들, 뭐 지금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우선 지금 현재 있는 시간 한도 내에서 좀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은 제가 우리가 지금 전산적으로 관리하는 부분에서 제일 핵심적인 부분, 수불. 자, 수불은 저희 시스템에서 어떻게 관리하느냐, 이런 걸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수불은 물론 이제 어떤 회사별로 수불, 그러니까 ERP 개발하는 어떤 그 사상별로 약간 수불을 관리하는 패턴이 좀 다른데, 저희는요, 기본적으로 입고 정보를 따로 관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출고 정보를 따로 관리하고 있고, 그리고 입고 정보와 출고 정보를 집계해서 관리하는 일집계 정보를 따로 관리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집계 정보를 함께 관리하는 월집계 정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LE100번이라는 테이블이 있습니다. 이거는 입고예요. 이거는 출고. 그래서 데이터는 입고는 입고 정보대로 쌓이고 출고는 출고 정보로 쌓입니다. 그래서 이 정보들이 실시간으로 일집계 정보로 보입니다. 그리고 일집계 정보는 다시 월집계 정보로 쌓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스템에서는
실제 현재물을 바라보는 그러니까 순수한 현재물을 바라보는 이 원칙적으로 지금 현재물을 바라보는 거고요. 특정 일자의 재물을 바라보면 특정 월 전월까지의 재물은 원칙대로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1일부터 9년째까지의 재물은 이 재물을 활용해서 현 재물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부분 중에 특화되는 것보다 특화하기보다는 좀 처리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는 우리 회계에서도 연 마감이라는 연 마감, 2월이라는 개념이 있듯이 우리 시스템에서도 원칙이 가지고 하는 부분을 연간 단위로 끊어서 관리할 수 있도록 연 마감이 되면 다음 연도로 차기 연도로 2월 처리를 해주고 그리고 전 연도가 추후 마감이 되면 수구로 마감이 되죠. 그런 우리 연 2월 정도는 여러 번 할 수가 있고요. 마감되기 전까지 연 2월 돼서 다음 연도로 넘어가게 되고 그리고 트래픽을 그 당해 정도 정도에 대해서는 트래픽을 사용하게 요거에 대해서 연기되어 있는 정보는 지금 입고 정보 같은 경우는 구매 쪽에서 입고가 되는 부분이고 생산에 의해서 입고가 되는 부분. 출고는 우리 영업 쪽에서 판매에 의한 출고가 일어나는 부분이고요. 생산에서 수입에 대한 출고 부분이 물론 그 각각의 정보들은 서로 연관성 있는 테이블들이 있는 여러 테이블이지만 실질적인 이유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그리고 또 이동 정보라는 정보도 별도로 있는데 이동 정보는 이렇게 마스터 테이블로 이동 정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마스터에는 어떤 창고나 이동 처리 일자 이런 그 핵심적인 유니크한 정보를 관리하고 있고요. 이쪽에서는 이동 처리하는 아이템 이런 정보들, 라트 이런 정보들을 갖고 A 창고에서 B라는 창고로 이동 처리할 수 있도록 프로세스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데이터를 쏴주면 이 시스템은 자동으로 이 수불 정보를 자동으로 제너레이션 하죠. 출고하고 입고해서 처리할 수 있고 이 부분에서 중요해서 사용하는 거는 대체 처리라는 게 있잖아요. 파괴적으로 그다음에 이동, 창고 뭐 이런 얘기들을 하겠죠. 아니면 라트 변경 라트가 A 라트에서 B 라트로 많이 변경이 된다든지 아니면 원자재를 가지고 상품으로 대체를 해야 된다든지 이런 얘기들을 이동이라는 얘기를 하시고 A라는 창고에서 창고로 이동을 한다든지 이런 얘기를 이동하는 히스토리를 조회를 하려면 입고 테이블, 출고 테이블 두 개를 입력하고 있는 거예요. 뭐 그런 경우도 도움이 되겠죠. 히스토리는 입고 출고 출고 그러니까 인식되는 일자에서 썼던 전체 내용을 이제 집계해서 보는 내용이고 수불 때는 각 일자를 동일한 아이템도 모종 오후에 따라서 시시각각 발생되는 모든 데이터, 원 데이터를 다 갖고 있는 그 정보가 AAA 여기 안에 이동되는 것을 포함이 돼요. 그렇죠. 물론 이동에 의해서 서로 이제 그 조건을 맺고 있어가지고 서로 이제 뭐 그렇게 관계도로 이제 처리될 수 있게 내부적으로 돼 있고. 출고 테이블에 네. 출고 테이블을 하면 중국에서 출고되는 게 있고 아까 생산에서 실제로 출고되는 게 있죠. 네. 중국 테이블에 해당하는 수입국 테이블에 있고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아까 연계된 테이블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링크 테이블은 링크 테이블대로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쟤는 그냥 입출고 정보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 입출고에 대한 PK 정보가 있겠죠. 그 정보하고 주문에 의해서 된 거, 그다음에 생산에 의해서 된 거, 뭐 어떤 뭐 발주에 의해서 된 거, 뭐 이런 정보들을 중간에 쉽게 말하면 연계하는 연계 인터페이스 테이블을 각각 또 따로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인터페이스 테이블 간에 관계도를 맺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테이블 안에 컬럼을 막 여러 개 가지고 있는 개념은 아니에요. 그런 개념. 어떤 부분? 출고 테이블? 네. 여기 보면 출고 번호, 출고 순번. 요게 이제 프라이머리 키가 되고요. 잠깐만요. 그렇죠. 그 다음에 뭐 출고 일자, 뭐 창고, 뭐 품목 아이디, 관리 번호, 뭐 라트 번호나 뭐 거래처, 뭐 출고 구분, 뭐 통화, 뭐 환율, 뭐 출고 단가, 뭐 이런 정보들을 이제 담고 있죠. 그런 것들은 그 각각의 연계 테이블들이 있어요. 그런 건 요렇게 요게 메인 테이블이 있고 요렇게 중간에 이게 10단위 또 단단위로 가는 테이블들이 좀 있거든요. 이런 텀블들은 다 연계성 테이블이에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발주 연계 테이블이 뭔데 그거하고 조인하면 얘가 나오고 이렇게 해서 서로 지금 요 105 발주가 요거는 이제 생산하고 연계된 테이블이고요. 아마 요거는 이동하고 연계된 테이블이고 요거는 수주하고 연계된 테이블이고 이거는 입고에서 출고로 넘어가는 것 같은데 발주가 몇 번이지? 네, 제가 좀 잘 모르겠네요. 네. 아웃 넘버하고 아웃 SQ 네. 두 개가 PK라고. 그렇죠. 중복은 없죠. 어쨌든 그러니까 보통 이제 아웃 넘버는 그 날짜에 처리된 그 그룹인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어떤 담당자가 한 번에 처리하는 단위의 프라이머리 키가 그거고 시리얼 넘버는 그 키에 아이템 첫 번째 아이템, 두 번째 아이템, 세 번째 아이템 그 집합체라고 보면 됩니다. 그 집합체가 하루에도 여러 번씩 발생할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까지 그렇게 그렇게 삽질하는 개념으로 설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네. 네. 유형이 있죠. 출고 유형이 있고 어디서 입력을 했다라는 정보를 갖고 있죠. 네. 여기 가보면 입력 경로라는 걸 다 갖고 있어요. 어디에서 이 출고를 생성을 했느냐. 이런 정보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요것만 보더라도 데이터는 확인할 수 있어요. 그냥 순수하게 요것만 보는 건 아니고 최소한 관리할 수 있는 단위는 이제 확인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것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솔직히 볼 때는 로 단위로 보는 건 굉장히 전통적인 방식이고요. 실제로는 그 해당하는 화면을 통해서 이걸 이렇게 해서 역으로 봐야 되겠다라는 개념으로 보게 되는 거지 완전히 이런 프로그램 UI는 전혀 배제한 채 로 단위로만 데이터를 확인해 가지고 하는 경우는 제가 여태까지도 많이 봐왔지만 거의 없어요. 그렇죠. UI 단에서 만들어진 데이터들이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 수기로 임의로 만들었다든지 그런 거라면 전통 말씀하신 대로 뭐 삭제를 한다든지 그런 행위가 발생할 수 있겠지만
모든 프로그램은 어떤 프로그램에서 이 출고를 했다. 어떤 프로그램에서 이 출고를 했다라는 그 소스가 다 따라다니기 때문에 아, 이 프로그램에 의해서 얘를 만들어졌구나. 그러면 이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들은 다 역추적해서 다 볼 수 있는 개념으로 가게 돼 있죠. 실적으로 로우 데이터 하나를 본다고 하더라도. 근데 우리가 저도 본 바로는 실적으로 이 출고건이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이거 좀 확인해 봐 주세요. 그러면 그 화면을 보면 여기 데이터를 확인하는 건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화면에 있는 내용을 보고 따라가는 거지. 우리 데이터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걸 그 사람 말만 듣고 그렇게 데이터를 찾고 그렇게 하기에는 지금 우리가 할 수가 없죠. 보통 어떤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사용자가 뭐 요구를 할 수 있죠. 이런 화면에 무슨 어떤 날짜에 어느 거래처의 내용을 봤더니 이렇더라. 그럼 여기에 다 그런 정보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우선은 수굴에 대한 부분을 한번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제 여기 보시면 어쨌든 토드를 사용하시지 않으시니까 그 매니지먼트 스튜디오라는 혹시 다 설치하셨나요? 혹시 실행시켜 보셨어요? 정식 버전? 아니, 제가 여기 보시면 우리 교재 보면 인스톨 파일이라고 요게 설치가 안 되시던가요? 네. 네. 그래요? 희한하네. 아니, 우선 MS SQL은요, 두 가지 군이 있어요. SQL 서버가 있고, 그러니까 서버 엔진, 즉, 내 로컬에서 데이터베이스를 운영하겠다라고 하는 서버 엔진이 있고, SQL 서버 매니지먼트 스튜디오 같이 마치 토드와 같이 쿼리, 그, 처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얘는 쿼리 처리하는 프로그램이고,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 아닌데 왜 오류가 났는지는 그건 참 모르겠네요. 저도 지금 요거 실행하는 게 요거거든요. 그러니까 제 로컬에 데이터베이스가 설치가 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냥 요거 가지고 하셔야 돼요. 그 매니지먼트 스튜디오로는 그러니까 어쨌든 익스프레스로는 설치는 성공하셨어요? 근데 여기 접근이 안 되는가요? 네네. 그 매니지먼트 스튜디오는요, 라이센스가 없어요. 그 데이터베이스도 그리고 익스프레스 에디션은 어떤 차이가 있냐면 그건 제가 알기로는 기업에서 써도 돼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익스프레스 에디션은 용량 제한이 있어요. 그러니까 DB를 무한정으로 늘릴 수가 없어. 딱 몇 기가까지만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데이터가 늘어나도 용량이 딱 리미트가 딱 차면 DB가 더 이상 라이팅을 허용하지 않아요. 그게 익스프레스 에디션. 네, 다 써도 돼요. 네. 네, 기능은 몇 가지 축소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몇 가지 못 쓰는 거는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어떤 프로파일링 하는 거나 뭐 이런 것들은 매니지먼트 스튜디오라는 무료로 제공해주는 이 도구 툴에 기본적으로 장착되어 있는 거예요. 그 툴이 캡처를 할 수 있는 대상을 셀렉트를 한다든지 그런 뭐 하려면 SQL 서버에 접속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접속하는 걸 익스프레스 에디션이라는 SQL 서버를 접속해서 할 수 있게 로컬에 이제 깔은 것 뿐이고요. 요거는 매니지먼트 스튜디오는 제가 알기로는 라이센스가 풀인 걸로 라이센스 풀입니다. 매니지먼트 스튜디오는요, 익스프레스 에디션에 있는 매니지먼트 스튜디오 똑같아요. 단지 이런 게 있어요. 매니지먼트 스튜디오가 하이 버전이면 지금 우리 비추로 같은 경우는 SQL 서버 2016이잖아요. 이게 접근해야 되는 그 도구가 이 엔진보다 하위면 이 엔진에서 제공해주는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얘가 접근이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면 하이 버전이라. 그래서 이 접근할 수 있는 이 매니지먼트 툴은 가장 최신 버전으로 유지하는 게 좋죠. 근데 익스프레스 에디션 몇 버전을 설치하셨어요? 아, 그러면 버전이 하위 버전이네요.
매니지먼트 스튜디오는, 네, 하여간 요거 설치하시면 됩니다. 네. 다시 한번 시도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다시 한번 시도하셔도 안 돼요? 아, 설치하셨다가 지웠다가 다시 하셨어요? 크린 삭제가 혹시 안 됐을 수도 있겠네. 왜냐하면 인스턴스는 쓰지를 않거든. 그 매니지먼트 스튜디오는 인스턴스를 사용하지 않아요. 얘는 서비스를 쓰는 게 아닌데? 그러면 제가 이거는 뭐 아마 설정값 하나가 뭐가 잘못 들어가서 그럴 수 있어요. 혹시 그 등록된 서버 혹시 이런 거 해놓으신 거 있어요? 등록된 서버를 해놨을 때 얘가 못 가져오는 그런 사례도 있긴 한데 그것 때문에 실행이 안 되는 것도 있어요. 등록된 서버. 자, 이 매니지먼트 스튜디오의 뭐 간략한 기능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니지먼트 스튜디오는 개체 탐색기라는 게 있어요. 개체 탐색기는 그 서버에 접속했을 때 SQL 서버에 대한 그 관련 정보들을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는 탐색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제가 이제 보는 것처럼 이 부분은 쿼리를 처리한다든지 아니면 여기서 웹브라우저로 뭐 처리할 수도 이 탭이 웹브라우저로도 열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탭이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예상 실행 계획 이렇게 뭐 이런 기능들을 하면 이 하단에 지금 한 쿼리가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되는지 그런 분석하는 그런 툴도 있고요. 뭐 이렇게 봤더니 뭐 어떤 뭐 중간에 특별하게 뭐 부하 없이 정상적으로 인덱스를 잘 탄다든지 뭐 이런 정보들을 확인할 수도 있고 뭐 굉장히 많은 기능들을 다 제공해 줍니다. 뭐 네, 그래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공부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우선 개체 탐색기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드릴게요. 위에 상단에 있는 거는 빛으로 SQL 서버가 있고요. 그다음에 SQL 서버 안에는 여러 개의 데이터베이스가 보입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트리를 클릭을 하시면 빛으로 서버에 있는 데이터베이스 리스트들이 보입니다. 그리고 보안 영역은 사용자 로그인 관련한 정보를 관리하고요. 서버 개체는 이건 뭐냐면 우리가 링크드 서버로 해서 뭐 우리가 오라클로 연결한다든지 아니면 뭐 저희 쪽 서버로 연결한다든지 뭐 이런 그 서로 그 SQL 서버 또는 다른 이종 간 서버 간 그 데이터베이스 연결 하는 행위 그런 거를 적어 놓은 거. 그다음에 트리거는 데이터베이스 서버 트리거라고 해가지고 DB 자체에다가 트리거를 또 걸 수도 있습니다. 뭐 이런 뭐 백업 장치 뭐 이런 정보에 대해서도 보고요. 뭐 복제 뭐 이런 부분은 저도 잘 모르겠고요. 자, 관리를 보시면 뭐 예를 들어서 뭐 유지 관리 계획 뭐 SQL 서버 지금 현재 간의 로그 그다음에 데이터베이스 메일 뭐 이런 뭐 이벤트 관련한 부분 이런 부분들을 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에이전트라고 해서 이거는 에이전트는 스케줄러라고 보시면 됩니다. 스케줄러. 그래서 일정 기간 작업 스케줄러를 걸어서 어떤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스케줄을 걸어 놓으면 지금 현재 스케줄 리스트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의 스케줄이 지금 걸려 있네요. 오전 9시에 환율 가져오기 스케줄의 속성 보기를 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매일 오전 9시에 외환은행 최초 고시 환율을 가져올 수 있도록 이렇게 제가 스케줄을 설정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데일리 백업, 그다음에 먼슬리 백업, 위클리 백업, 뭐 연간 백업, 그다음에 베리스에서 ODS 서버, 지금 ODS 서버로 데이터 가져오는 그 스케줄을 걸어놓은 그런 스케줄 작업을 에이전트에서 이제 정의가 되어 있고,
그리고 작업 활동 모니터를 누르면 지금 스케줄을 걸어놨는데 혹시 중간에 스케줄이 오류가 났는지 뭐 그런 정보들을 한번 좀 볼 수가 있고요. 물론 여기 작업에서 스케줄이 오류가 나면 누구한테 뭐 메일을 보낸다든지 뭐 그런 설정들도 다 할 수가 있습니다. 뭐 경고 내용이 있으면 경고 내용, 뭐 이런 내용들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요, 그냥 일반 유저도 지금 SA로 로그인 안 하시면 저거 안 보여요? 안 나와요? 그럼 권한을 제한을 걸었구나. SA 계정이라서 보이라고. 자, 여기 프로파일러는 이제 SQL 서버에서 중간에 뭐 DB가 락이 걸렸다든지 그랬을 때 이게 어디 부분에서 지금 문제가 있는지 중간에 그 부분에 대해서 프로파일링을 걸어서 이걸 분석할 때 이제 사용하는 부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비추로라는 데이터베이스를 하나를 뭐 이건 라이브로 좀 돌아가고 있으니까 지금 테스트라는 DB를 가지고 트리를 좀 확장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의 트리를 확장을 하면 테이블, 뷰, 뭐 외부 리소스, 뭐 동요, 프로그램 기능 뭐 이런 것들이 보이고요. 우리가 주로 이제 보게 되는 건 테이블, 뷰, 프로그램 기능 이렇게 하나, 둘, 세 가지를 보게 됩니다. 테이블은 이렇게 클릭을 하면 지금 현재 있는 테이블 리스트가 다 보이고요. 한 가지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기능은 테이블이라는 이 폴더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필터라는 거를 누르고 필터 설정을 하면 이름이 뭐 LE로 시작하는 이제 그 테이블 리스트를 보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필터로 L이라는 값이 있는 테이블 리스트를 필터링해서 이제 본다든지 그런 행위가 가능합니다. 제거하면은 다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뷰는 뭐 뷰 테이블이죠. 뷰고요. 그다음에 프로그램 기능은 스토드 프로시저와 함수, 어셈블리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저장 프로시저는 마찬가지로 저장 프로시저에서도 뭐 필터 기능으로 해가지고 검색할 수 있습니다. 저장 프로시저는 대부분 이렇게 프로그램 이름 여기 보면 뭐 BCA 150번, 뭐 150번 테이블 또는 프로그램 이름으로 해가지고 스토드 프로시저 이름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토드 프로시저 이름만 보고도 어떤 모듈인지 아니면 어떤 모듈에서 호출했는지 뭐 이런 거를 유추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토드 프로시저 말고 그리고 함수를 보면 테이블로 리턴해서 반환하는 테이블 함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우리 셀렉트 구문에 컬럼 형태로 해서 반환할 수 있는 스칼라 반환 함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나머지들은 이제 시스템 함수로 해가지고 이제 들어가 있는 리스트를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어셈블리라는 게 있는데 어셈블리는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단넷 기반의 어떤 이제 컴파일을 해가지고 DLL을 컴파일을 해서 MS SQL에서 마치 그 데이터베이스가 어떤 외부적으로 확장된 어떤 역할을 할 때 이런 어셈블리 형태로 만들어 놓으면 SQL 서버에서 구현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을 확장 프로그램을 통해서 구현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됩니다. 특히 지금 이제 DB 안에 지금 아까 그 우리가 스케줄에 환율 가족이라는 행위를 했지 않습니까? 이 환율 가족이라는 행위 자체가 실제로는 오전 9시에 SQL 서버가 어셈블리를 통해서 외환은행 사이트에 접속을 해가지고 외환은행 사이트에 있는 최초고시 환율을 가져와서 데이터베이스에다가 저장해 놓는 거예요. 그런 거를 여기서 다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셀렉트를 해도 되고요. 어디 한번 볼까요? 속성. BCZ 200 워크네요. BCZ 200. 환율 가져오기. 테이블 함수로 하면 했을 겁니다.
여기 있네. 제가 지금 이 함수를 지금 호출했거든요. 테이블 함수를. 테이블 함수를 해서 호출했더니 지금 이 녀석에 있는 데이터는 대비해서 셀렉트한 값이 아니고요. 이 테이블 함수를 호출하면 이 테이블 함수는 어셈블리를 통해서 웹에서 데이터를 가져와 가지고 그 가져온 거를 SQL 그 컬럼으로 파싱해 가지고 셀렉트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이 녀석은요. 지금 약간 처음에는 약간 버벅거렸는데 지금 요게 요 순간 외환은행 사이트 갔다가 온 겁니다. 요거를 저기 아마 방화벽에서 한번 제가 딱 한 거 가보면 외환은행 KB 사이트 지금 접속한 이력으로 아마 남아있을 겁니다. 요렇게 우리가 사용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가져다가 그 스토드 프로시저는 그 BCZ 저희 쪽에서 사용하는 그 환율 기준 정보 테이블에다가 그 관련된 정보를 저장해 놓는 기능을 스토드 프로시저에서 수행하고 있는 거죠. 제가 그냥 서도 없이 막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것보다 혹시 오라클에서 어떤 특수한 기능이 혹시 MS SQL에서는 혹시 되느냐, 아니면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되느냐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 답을 드리는 형태로 제가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이런 부분은 내가 봤더니 MS SQL은 이런 거 좀 안 된다고 하던데 혹시 이런 거 어떻게 처리가 되느냐, 아니면 어떤 모듈에 대해서 아니면 말씀하신 대로 간략하게 어떤 소스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해 달라라고 하시면 시간은 그렇게 많이 남지는 않았지만 설명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아까 그 위드문 가지고 재기 호출을 하게 됩니다. 샘플로 되어 있는 거? 샘플로 되어 있는 건 없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 보시면 요 공통 테이블식을 사용하는 재기 호출이라고 해서 요거 지금 위드문을 좀 사용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 가지고 요런 구조로 쿼리를 하면 여기 보면 이제 예제 샘플이 있어요. 그래서 모자 관계로 이렇게 보여주는 샘플이 인터넷에서 다 뒤져보시면 다 나와요. 그래서 굳이 안 물어보셔도 그 샘플은 바로 구하실 수 있습니다. MS SQL 해가지고 원하시는 모드를 구하실 수 있습니다. 아까 그 위드문을 주로 많이 사용해요. 아까 위드문을 가지고 그냥 아까 위드문을 하나의 테이블처럼도 사용할 수도 있고, 지금 위드문을 하나를 정의를 해놨잖아요. 바깥에다 위드, 베이스, 에즈, 가로 열고 셀렉트 어쩌고 해놨잖아요. 그 셀렉트 구문을 저 바깥에 있는 위드문을 그 가로 안에다가 다시 쓰는 거예요. 그래서 바깥하고 안하고 다시 이렇게 재기해서 쓸 수 있도록 쓴다라는 게 요 얘기거든요. 여기 보면 위드문에 CTE 네임이라고 해서 요게 돼 있죠. 그게 여기 요 안에 CTE 네임이라고 돼 있는 요 셀렉트 구문을 한 번 더 쓰는 거예요. 여기 보면 셀렉트 from CTE 네임으로 해가지고, 그러면 여기 보면 다이렉트 레포츠라는 위드문으로 해서 테이블을 하나 선언했잖아요. 요 다이렉트 레포츠라는 테이블이 여기 보면 인너 조인을 해가지고 다이렉트 레포츠 요 가로 안에 여기서 선언된 요 테이블을 여기 안에서 한 번 더 쓰는 거예요. 얘는 최초 테이블이고, 그러면 얘가 유니온으로 서로 재기 호출해 가면서 결과를 가져다가 밑에서 셀렉트로 반환하는 형태로 되는 거예요. 얘는. 그러니까 이 바깥에 쓰는 거를 이 안에서 요 위드문 요쪽 안에서 바깥에 쓰는 녀석을 같이 쓰는 거예요. 그러면 바깥하고 여기하고 서로
대기호 해가지고 모자 관계를 가져다가 여기다가 결과를 셀렉트해서 보여준다. 요런 룰이에요. 그러니까 기본 사상은요. 그렇죠. 메모리에다 로드하진 않아요. 어쨌든 이게 MS SQL은 이제 메모리에 로드하는 변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디클리어라고 해서 우리가 골뱅이 A 각 캐릭터 10자리 요렇게 선언을 하거든요. 근데 요거는 우리가 변수로 해가지고 선언을 하는데 이 변수를 테이블로도 선언을 해요. 디클리어 해가지고 디클리어 테이블 자, 그러면은 이 변수가 하나의 테이블 제가 지금 여기다가 B 이렇게 하면은 변수로 그러니까 변수는 하나인데 이걸 하나의 테이블 형태로 해서 디클리어를 선언할 수 있거든요. 요 녀석은 메모리에 올라가요. 그렇게 하면 끝. 그러니까 끝이라고. 끝.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얘가 한 문장이에요. 내가 요것만 선언하면은 이미 메모리에서 탁 올라갔다가 이미 휘발성으로 끝난 거야. 그러니까 요거는 마치 우리가 템프 테이블이라는 거 있잖아요. 템프 테이블과는 좀 달라요. 템프 테이블은 지금 여기 세션이 있으면 말씀하신 대로 셀렉트하면 셀렉트가 되잖아요. 얘는 메모리에서 딱 끝나면 여기까지만 되면은 한 묶음으로 해서 메모리 올라갔다가 휙 날아가 버려요. 그러니까 MS SQL은 이런 기능이 있는데 이게 나쁜 점이 뭐냐면 메모리 점유율이 높아요. 그러니까 여럿이서 이 쿼리를 동시에 확 해버리면 메모리를 각자 확 올려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SQL 서버가 좀 버벅거리겠지. 그러니까 온리 원 작업하는 것은 이렇게 해서 작업하면 굉장히 빨라요. 메모리에서 처리하는 거니까. 근데 여럿이서 멀티 다중으로 처리하는 거는 이렇게 처리하는 방식은 보통 추천하지 않아요. 굉장히 느려져요, DB가. 그래서 이런 경우는 템프 테이블을 보통 사용하죠. 아니, 그 자리에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멸시켜주는 작업을 하는 건 템프 테이블인 경우에는 소멸시켜주는 작업을 해주는 게 좋죠. 왜냐면 이제 그 세션이 끝나고 난 다음에 MS SQL 엔진이 나름 스케줄러를 돌면서 혹시 사용하지 않는 템프 테이블이 있는지 없는지 한 바퀴 도는 시간 동안은 잠깐 살아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세션 끝나기 전에 임의로 드랍 시켜주는 그런 행위를 하는 거는 맞는데 이런 거는 그렇지 않아요. 그냥 그 즉시로 날아가요. 지금 아무리 해봐야 지금 오류밖에 안 나지. 기본 설계 무토 컨디션이잖아요. 그쵸. 기본적으로는 트랜지션을 여기다 선언하지 않으면 트랜지션이 걸려있지 않아요. 근데 저희 시스템에서는 저장할 때 트랜지션이 기본적으로 걸려있죠. 트랜지션이 기본 옵션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건 아니고 트랜지션을 선언하고 비긴 트랜, 롤백 트랜, 이렇게 커밋 트랜 이렇게 선언을 해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트랜지션은 걸리지 않아요. 저희 시스템에서는 여러 개 부분에서 첫 번째 제일 처음에 트랜잭션 스타트 중간에 문제가 생기면 트랜잭션이 걸려있기 때문에 시스템이 자동으로 알아서 롤백이 되죠. 그리고 오라클에도 있죠? 요런 명령이 있어요.
요거 오라클에도 있나요? 요 비슷한 거 있나요? 아, 일반 문장에서 다 이제 사용할 수 있어요. begin try, end try, begin catch. 그러면 사실은 요 부분에 딱 했으면 우리 MS SQL은 중간에 lazy error를 DB 오류를 반환한다든지 요거를 error exception 해가지고 여기서 예외 처리를 한다든지 그런 거 할 때 보통 이렇게 사용하죠. 그러니까 MS SQL에서 좀 제가 봤을 때 뭐 오라클을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MS SQL에서 주로 이제 저희가 많이 사용하는 건 뭐냐면 스토어드 프로시저는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셀렉트 하는 거 있죠. 네, 셀렉트 하는 것과 동일하게 사용해요. 그러니까 스토어드 프로시저 안에 뭐 아웃풋을 가져오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스토어드 프로시저에서 처리해가지고 아웃풋으로 받아가지고 처리하는 그런 것도 처리가 가능하고, 스토어드 프로시저를 만들어가지고 스토어드 프로시저에다가 뭐 셀렉트 뭐뭐뭐 해가지고 한다 그러면 결과 셀렉트 구문으로 반환한. 우리가 제가 알기로는 예전에 오라클 할 때 셀렉트를 하려면 이게 다이나믹 쿼리로 해가지고 패치를 돌리더라고요. 제가 그때 해보니까 셀렉트를 하려고 했더니 그래서 스토어드 프로시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MS SQL은 이걸 뭐 작업 처리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마치 셀렉트 구문을 패키지 같이 그 스토드 프로시저 안에 담아서 스토드 프로시저 실행하면 바로 셀렉트 문장이 실행된다든지. 그래서 여기 보면 셀렉트 구문 중에 쿼리라고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스토드 프로시저 이름이 이런 거는 스토드 프로시저지만 어떤 값을 넣어주면 내부적으로 뭐 이제 복잡한 쿼리들 있잖아요. 뭐 템프 테이블을 써야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굉장히 그 약간 뭐 라인 수도 좀 길고 뭐 그런 쿼리 같은 경우는 스토드 프로시저로 패키지화해서 리턴 낼 수 있게 이렇게 처리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그냥 일반 전통적인 방식처럼 어떤 값을 넣어서 정상적으로 어떤 뭐 집계 작업을 한다든지 어떤 워킹 작업하는 뭐 어떤 처리하는 작업만 해서 수행하는 것도 있고 그렇게 해서도 이제 사용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좀 복잡한 거 같은 경우는 프로시저에서 프로시저를 호출해가지고 전 프로시저 단에서 템프 테이블을 넘겨받아가지고 그걸 처리해서 프로시저 단에서 처리한 결과 템프 테이블 값을 받아다가 원래 자기 것으로 받아와서 거기서 또 다시 처리해서 또 처리하는 그런 프로세스도 있고 좀 여러 가지 유형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일단 콜럼 이름을 밴드 콜럼 이름을 갖고 그 콜럼을 사용하는 스토브 프로시저가 어디 있는지를 찾아낼 수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저희 유틸리티가 있거든요. 유틸리티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스토어드 프로시저 중에 유틸이라고 해가지고 되어 있는 이제 것들이 있어요. 요거는 이제 저희 쪽에서 이제 만든 건데 몇 가지 그냥 대표적인 걸 설명을 드릴게요. 유틸 코드 인포라는 거는 제가 어제 잠깐 이제 어떤 코드를 딱 넣어주면 이 코드가 뭔지를 뭐 계략적으로 찾아줘요. 물론 이제 못 찾는 것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룰만 집어넣으면 되는 거고요. 유틸 코드 인포 예를 들어서 제가 그 MS SQL 매니저 스튜디오에 이제 좀 편리한 점은 뭐냐면 도구에 옵션에 보시면 잠깐 같이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도구에 옵션 키보드 그다음에 쿼리 바로가기. 자, 여기 쿼리 바로가기라면 단축키로 몇 가지 바로가기, 요거는 이제 시스템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해 주는 거예요. Alt F1, 뭐 컨트롤 F, 컨트롤 1, 2 이렇게 되는 거죠. 저는 이제 요거 제가 임의로 지정을 했어요. 요런 것들. 자, 1번은 테이블 인포, 2번은 그 말씀하신 대로 그거 파인더, 그다음에 3번은 코드 인포 이렇게 4번 이렇게 해놨어요. 이게 뭐냐면 제가 만약에 DM100에 100이라는 코드가 뭔지 모르겠어. 그러면 이게 제가 단축키로 컨트롤 4번을 누르면
util code info라는 스토드 프로시저를 얘가 호출하는 거거든요. util code info 요 녀석을 호출해요. 그래서 값은 하나를 뭔가를 스트링을 받아요. 스트링을 받아서 요 값이 뭐 기초 코드냐 뭐냐라는 정보를 이렇게 뿌려주죠. 그래서 위에는 이 코드는 얘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고 그거에 대한 다른 코드 리스트들도 같이 보여줍니다. 요 군에 속한 군에 속한 그게 있고요. util 코드는 지금 보여드렸고 코드 used라는 거는 이 코드를 쓰고 있는 테이블을 다 찾아줘요. 그래서 만약에 그 중에서 테이블을 빼고 싶으면 뺄 테이블 리스트를 뭐 넣어주고 find 컬럼 특정 컬럼의 값. 그래서 제가 한번 요걸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자, 요거에 뭐 스킵 테이블은 안 넣고 그 다음에 find 컬럼은 요게 컬럼이 item bc라는 컬럼이거든요. item bc라는 컬럼인데 요거에서 값이 요 값을 사용하는 정보를 지금 찾아봐 달라 그랬더니 요 값을 쓰고 있는 정보가 DMA 100에서 쓰고 있고요. 요런 테이블에서 지금 쓰고 있다. 얘가 지금 테이블을 다 찾아준 겁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했던 게 테스트 01이라는 테이블이죠. 거기서 쓰고 있고 얘도 쓰고 있고. 자, 그게 util code used라는 그 스토드 프로시저고요. 그 다음에 콤마 스트링은 요거는 뭐 굳이 지금 상황에서 말씀 안 드려도 될 것 같아요. 요거는 그냥 우리가 기본적으로 쓰는 게 아니라 뭐 특별하게 사용되는 거니까요. 네. 그렇죠. 다 스캔한 거죠. 테이블 스키마를 다 뒤져가지고. 자,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거. 자, 그러면 어떤 특정 컬럼 또는 특정 값을 가져다가 찾아보고 싶은 거예요. 워크셋이 될 수도 있고, 뭐, 펑션이 될 수도 있고, 뭐, 테이블이 될 수도 있고, 아니, 뭐, 테이블은 아니고, 스토드 프로시저가 될 수 있고, 그런 오브젝트에서 이 값 또는 이런 컬럼을 쓰고 있는 걸 찾아보고 싶다고 하면, util finder라는 게 있어요. util finder. util finder라는 걸 하면, 저는 이제 util finder를 컨트롤 3번에다가 이제 지정을 해놨거든요. 그럼 요걸 이제 이 DMA 100이라는 코드를 가져다 쓰는 여기 보면 이제 워크셋이거든요. 이런 워크셋에서 이걸 사용한다. 여기 보면 펑션 이런 펑션에서 사용한다. 스토드 프로시저에서 이렇게 쓴다. 테이블 트리거에서 이렇게 쓴다. 이런 걸 이제 확인할 수 있죠.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컬럼을 가져다 쓰는 그 정보를 한번 뒤져봐라. 그럼 워크셋은 굉장히 많거든요. 뭐 팝업부터 시작해서 많이 쓰고 있어요. 이런 정보들을 일목요연하게 다 찾아줘요. 이게 파인더고 파인더 테이블은 뭐 테이블 기준으로 해서 찾는 거고요. 뭐 그 다음에 락인포 요거는 이제 중요합니다. 요거는 SA 관리자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지금은 뭐 락이 안 걸렸을 테니까 뭐 중요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요 락인포라는 거를 하면 이제 지금은 아무것도 안 걸렸으니까 이제 아무것도 안 나오는데 만약에 DB가 들어졌어요. 그러면 락인포라는 거를 하면 지금 락이 걸린 리스트업을 해서 보여줘요. 그 다음에 맨 끝으로 가면 인풋 버퍼라는 컬럼이 있어요. 인풋 버퍼라는 컬럼을 가보면 여기 락 리스트가 있는데 어떤 부문을 실행했더니 이게 지금 락이 걸렸는지 얘가 찾아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 스토드 프로시저 뭐를 실행했음. 그러면 스토드 프로시저 뭐에 뭐 무슨 값을 실행하고 지금 있는데 아직 그 진행 중이다. 그러면 락이 걸린 거거든요. 그럼 그 부분을 뒤져서 이제 튜닝을 할 수 있는 조건으로 확인할 수 있대 락 인포라는 걸 가보면 이제 데이터베이스에서 확인합니다. 이건 뭐 랜덤 함수, 뭐 이건 not exist 오브젝트라고 해가지고 지금 현재 이 오브젝트를 참조해서 사용하는 데가 아무 데도 없어. 자기 천상천하 유아독전 완전히 자기 혼자만 딱 있는 그런 오브젝트를 얘가 찾아줘요. 그런 거는 이제 필요 없는 것들은 이제 드랍 시킬 때 그런 용도로 요거를 이제 사용하겠죠. 테이블 인포는 아까 제가 예를 들어서 LEA 100번이라는 테이블을 가져다가 컨트롤 F1이라는 단축키를 눌렀더니 아까 여기 나온 것처럼 이게 테이블 인포예요. 그래서 디스크립션이 담겨져 있으면 이렇게 컬럼 이름하고 타입하고 이렇게 피지컬 로지컬 네임을 그냥 그대로 확인해서 볼 수 있도록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다음 뭐 util tables는 이건 제가 잘 모르겠네요. 이건 랜덤 함수를 말하는 거고, util table size는 그 지금 테이블 크기가 얼마큼 되느냐 그걸 이제 보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얘를 돌리면 지금 테이블 랭킹 데이터베이스 지금 총 용량은 요건데 랭킹으로 봤을 때 지금 요 테이블이 가장 데이터가 지금 많은 거예요. 그리고 랭킹 순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테이블에 지금 현재 뭐 인덱스 스페이스나 뭐 지금 사용 중인 뭐 스페이스나 그래서 이거 봤더니 요 테이블 조금 인덱스를 조금 튜닝을 좀 해야 되겠다 뭐 그런 거 아니면 데이터가 많으니까 좀 집중 관리해야 되는 탑 랭킹으로 봤을 때 뭐 그런 관리 차원에서 테이블 사이즈 리스트를 좀 보는 그런 펑션이 있습니다. 이거는 요거는 그건가 보다. 저기 우편번호 관련해서 뭐 이렇게 하는 건가 본데 저도 이거 잘 모르겠네요. 집별? 이게 뭐야? 요건 우편번호 할 때 사용하는 그냥 중간에 아니 저장하는 게 아니라 뭐 어떤 거를 가지고 이렇게 처리해서 결과를 반환해 주려고 하는 뭐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리고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스택이 쌓이면 그때 이제 요 시간을 한 번 더 가지면 오히려 제가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기가 더 바빠지는 그런 시간을 좀 만들어지면 그때 한번 다시 한번 전략적으로 전체적인 프로그램에서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걸린 것들을 지역적으로 한번 발생했던 거를 뭐 전부 다 뭐 공유해서 이런 부분을 이렇게 해결할 수 있고 또는 이런 것들은 요런 그 방법론으로 할 수 있다라는 거를 좀 한번 말씀드리고요. 우선 한번 좀 보시다가 좀 프로그램이 좀 복잡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좀 리스트업해서 이런 것들은 좀 어떤 프로세스, 그러니까 개발적인 프로세스로 어떻게 이게 흐름으로 되고 있는지 한번 좀 설명을 해달라고 말씀하시면 그거는 그때 맞춰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뭐 저녁 시간도 딱 지났네요. 오늘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